자, 산업안전 29강 건설안전기술 내용입니다. 자, 이번 파트는 제4장 비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재료 및 구조 등 해서 비계의 재료. 비계의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되냐. 일단은 이제 비계란 말이 앞에서도 한두 번 나왔습니다만 이 비계의 역할이 뭐냐. 비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외부 작업입니다. 외부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가설 구조물이죠. 사용을 하다가 이제 건물의 외부 작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외부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조물이고, 뭘 원활히 하냐?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계에는 당연히 비계에 있어서의 뭐가 있어요? 작업 발판 설치가, 사람이 올라가니까 작업 발판 설치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일단은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되냐? 좋은 재료를 써야죠. 변형, 부식, 심하게 손상된 걸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업주는 강간비계의 재료로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격품을 쓰라는 이야기고요.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재료에 따라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야 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달 비계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2번 내용 있죠? 요 2번 내용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달기 와이어 로프하고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입니다. 체인하고 뭐하고 짝꿍입니까? 훅입니다. 체인과 훅의 안전계수가 5 이상입니다.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강제면 2.5, 목재면 5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안전율. 달비계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는 경우에 안전계수가 15, 2.5, 5입니다. 15, 2.5, 5. 와이어로프 및 강선은 10, 체인 훅은 5, 강제 2.5, 목재 5.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자주 나온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달비계가 뭐냐? 달비계가 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나왔지만 달비계라는 거하고 이제 아주 혼동되는 말이 있어요. 달대비계가 있습니다. 달대비계. 요 두 가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달비계는요, 일단 차이점이 뭐냐면 상하 이동이 됩니다. 상하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는 상하 이동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고정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달비계는 건물의 상부에서 뭐다? 원동기를 가지고 로프를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작업자가 여기 올라서서 건물의 외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상승 하강이 가능하죠. 달대비계는 주로 어디서 쓴다? 철골 구조물에 사용을 합니다. 철골 공사에서 빔이 들어가요. 철골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철골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기둥이 있겠죠. 이렇게 매달아서 쓰는 비계입니다. 작업자가 여기 올라가서 작업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원동기나 이런 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상하 이동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매달아 놓고 쓰는 비계입니다. 그럼 작업자가 있던 특정 높이에서 작업이 필요할 때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게 달대 비계 이렇게 부릅니다. 달대 비계는 상하 이동이 안 되고 무슨 공사에 주로 쓴다고요? 철골 공사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말한 달비계는 이 달비계를 이야기합니다. 빌딩에 유리창 청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창 청소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것을, 이때 사용하는 와이어를 사용하냐 체인을 사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10이냐 5냐 구분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하부 상부 지점에 사용하는 재료가 강제냐 목재냐 이거에 따라서 2.5, 5 기준이 있습니다. 목재가 5입니다.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 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절단 하중 나누기 최대값이 안전율이죠. 이 안전율 개념은 기계할 때 이미 다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2번 내용이 여기 이 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에 관련돼서 달비계 안전계수 소개된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업 발판의 구조. 작업 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는 제외한다 그랬고요.
이것의 일반적인 비계의 2m 이상 작업에서는 다음 기준에 맞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자, 이거 이야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 떠올라야죠. 발판 이야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 있었냐면 스레트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작업 발판은 얼마였습니까?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사용해야 한다 하고 30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작업 발판의 기준은 몇 cm다? 40cm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업 발판 기준입니다. 작업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를 하고, 자, 여기 나왔네요. 몇 cm 이상이다.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몇 cm? 3cm 이하로 할 것. 40에 3cm가 기본값입니다. 작업 발판 고수 작업할 때 작업 발판의 기준은 40에서 3cm인데 예외 하나 이야기했던 게 뭐라고요? 스레트 지붕일 때는 몇 cm다? 30cm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 자, 예외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작업 발판에 대해서는. 자, 기본값이 40에 3cm 틈새고요. 자, 3번도 예외입니다. 선박보트 건조 작업실, 선박블럭체, 엔진실과 같이 공간이 좁아요. 근데 작업 발판 설치를 할 때 40에 3cm 기준으로 적용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공간이 좁은 장소에서 발판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작업 발판의 폭을 몇 cm까지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친 비계의 경우 강간 기둥 때문에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면 얼마로?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발판은 30까지, 공간이 안 나올 때 30까지 줄여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틈새도 3cm가 기준인데 그 3cm가 유지가 곤란하면 얼마까지? 5cm까지 이하로 할 수 있다. 뭐일 때? 걸친 비계의 경우 그랬어요. 걸친 비계라는 것은 걸쳐놓은 비계입니다. 말 그대로. 자,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줄을 달아서 여기다가 비계를 발판을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놓은 비계니까 걸친 비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친 비계를 사용을 했을 때의 발판 간의 틈새나 또는 발판의 폭 이런 것들을 기본값 40에 3cm까지 안 하고 30에 5cm로 완화시켜 준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선박보트 건조 작업의 경우 좁은 공간, 엔진실과 같은 좁은 공간일 때는 40을 몇 cm로? 30cm로 스레이트와 똑같이 해줄 수 있고, 발판 틈새 간격도 걸친 비계의 경우에만, 자, 뭐인데? 걸친 비계일 때만 3cm가 몇 cm로? 5cm 이하로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때는 출입 금지 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난간을 설치하는 게 곤란할 때는 뭐 있어야 되겠어요? 추락 방호망이 있어야 됩니다. 난간이 어렵다. 안전 난간이 어려우면 추락 방호망이 있어야 되고, 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또 뭐 있어요? 안전대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우리 법의 흐름이 항상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발판재는 뒤집어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자, 여기 둘 이상, 아무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은 문제에서는 하나 이상이라는 말로 자주 나옵니다. 하나 이상. 발판을 설치하려면 지지물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밑에 이렇게 지지물이 2개가 받치고 있어야 작업 발판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하나로 지지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둘 이상입니다. 또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동을 시킬 때의 기준입니다. 자, 발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왜 발판의 기준값이 40에 3cm가 기본이냐, 40cm의 틈새가 3cm가 기준인데, 지금 예외가 나온 것들이 발판을 다 몇 cm로? 30cm로 할 수 있는 스레트하고 엔진실과 같은 좁은 공간, 이럴 때는 30까지 허용을 한다. 그 다음에 틈새 기준도 걸친 비계일 때 3cm의 틈새 간격을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내용의 주된 내용이다.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변경입니다. 예,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고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는 달비계하고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할 때, 자, 이 비계를 조립한다는 말은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또 해체한다는 말은 분해한다는 이야기고, 변경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의 기준이에요. 자, 거기에서
관리감독자 지휘 따라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조립해체 변경 시기 범위 절차를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를 시켜라 그랬고, 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출입금지를 하라고 그랬고요. 자, 제목 잘 봐놓으세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작업, 이런 작업을 할 때의 준수사항이에요. 악천후죠. 악천후가 되면 작업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상할 거 없고요. 비계 재료에 달비계나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말하죠. 그 비계의 재료, 연결, 해체하겠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을 몇 센티미터? 자, 20cm.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나올까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발판 재료를 이야기할 때 발판의 규격이 40에 3cm 말했고 예외 기준으로 30이 나왔잖아요. 또 다른 기준이 20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20cm의 발판을 설치하고 그랬어요. 어쩔 때 이 발판 설치한다고요?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할 때 달비계를 내가 연결 설치하거나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비계 조립을 할 때도 내가 서 있어야 할 발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판은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제가 강조를 너무 하면 여러분 또 오해를 하시니까 하여튼 비계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할 때 나도 발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20cm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하고 헷갈리니까 제가 지금 좀 더 조심하냐면 달비계 발판의 폭은 얼마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달비계 발판 폭은 얼마로 합니까? 물어보면 40cm 이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합니다. 달비계를, 자, 이 달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작업 발판은 몇 cm입니까? 이때 얼마라고요? 20cm 이상이다. 이 말이 이때 나온다고요. 요 말하고 문제를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강조하니까 헷갈려 버리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비계의 발판 폭은 40cm입니다. 비계에 설치하는 발판 폭도 얼마예요? 40이죠. 근데 이런 비계를 조립하고 설치, 해체하고 있다고. 그런 작업을 할 때도 내가 해체하니까 이 해체되는 비계에 있는 발판 위에 내가 못 서 있잖아요. 그럼 다른 발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발판이 얼마라고요? 20cm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두 개 차이 알고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로자를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는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거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하고 그랬잖아요. 엔드 개념이죠. 엔드 개념이니까 이것도 발판도 있어야 되고 안전대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위험하잖아요. 비계를 조립하거나 없던 비계를 만들거나 있던 비계를 해체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 하라는 이야기죠. 발판도 하고 안전대도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재료, 기구, 공구 등 올리가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달줄 매달아서 올리도록 해라 이 말이죠. 던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대나 줄에다 묶어서 사용을 해서 기구나 공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는 강간비계,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자, 쌍줄 외줄이란 말은요. 여기에 있는 비계 틀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비계를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조립했으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외줄 비계예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게 저 뒤쪽에가 또 있더란 이야기죠. 이렇게 똑같이 설치를 해서 요 두 개를 앞뒤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앞뒤로 연결을 하면 이게 쌍줄 비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통로에가 작업 발판이 깔리는 거죠. 이런 데가 작업 발판이 깔리는 거죠. 앞뒤로 이렇게 깔리게 되면 작업자가 여기 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전한 작업 방법이 되는데, 외줄 비계는 비계가 한 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물하고 외줄 비계 사이에 발판을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외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곤란하면 쌍줄로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쌍줄 비계가 당연히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는 비계들은 다 쌍줄 비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두 줄 사이에 작업 발판을 깔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고 있는 겁니다. 비계 점검 보수. 사업주는 비는 그 밖의 기상 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켰어요. 중지시켰는데
또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코의 사항을 점검해라.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악천후에 의해서 작업이 중지된 다음 또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이때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라. 뭘 확인해라? 손, 발로 비연기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발로 비연기를 확인해라. 자, 손. 뭘 확인하라고? 손잡이의 탈락 여부. 자, 악천후가 왔다 갔어요. 그러면 이 비계 구조물에 손상이나 어떤 파손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작업자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탈락됐냐? 안 됐냐? 손발로 비연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손잡이 탈락. 발판 재료. 작업 발판 우리가 서 있을 작업 발판. 이것들에 대한 손상, 부착, 걸림 상태. 그다음에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로프로 매단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그 다음에 비계의 연결부, 접속부, 풀림 여부. 그 다음에 연결재료, 연결철물.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흔들림 상태.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작업을 다시 재개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발로 비연기로 여러분들이 첫 마디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실기 때는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6가지 쓰라고는 안 하고요. 4가지 정도 쓰라고 하는데 손발로 비연기에서 첫 마디를 가지고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2차까지 관련된 내용이다.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비계의 점검 모습. 악천후로 인해서 악천후 시 작업이 중지됐겠죠. 중지된 다음에 작업을 재개할 때 이 비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손잡이, 발판 재료, 그다음에 로프, 그다음에 비계 기둥, 그다음에 연결 재료, 연결 철물, 그다음에 기둥 이런 것들에 대한 비계의 연결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간 비계 및 강간 틀비계, 강간 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치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 철물을 사용을 해서 치마 방지를 하고요. 깔판, 깔목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그래서 비계 기둥이 치마될까 봐 지금 걱정인 거예요.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해야 된다. 교차 가세로 보강을 해야 한다. 교차 가세로 보강할 것. 자, 비계를 이렇게 짰으면 비계를 짰잖아요. 비계 기둥이 얘기하죠. 비계 기둥이 지금 치마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깔판, 깔목 이런 것들을 대거나 또는 밑받침 철문을 사용하거나 해서 치마 방지하라고요. 그 다음에 교차가세란 말 나왔는데 이게 비계 기둥이고요. 비계 기둥 이제 가로로 들어가는 게 띠장이에요. 여기 이름이 띠장이에요. 띠장이고 이렇게 하면 외줄비기라고 했잖아요. 이 외줄비기의 뒤에가 똑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설치가 또 돼 있는데 똑같이 설치가 되면 앞뒤로 연결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앞뒤로 연결을 해서 작업자가 여기에다 발판 깔고 작업자가 이렇게 다닌다 그랬지 않습니까? 통로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을 한다. 띠장이고 이 앞뒤를 연결하는 이 선, 앞뒤를 연결하는 이 부재를 장선 이렇게 부릅니다. 장선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 구조물에 경사, 대각선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재가 있어요. 자, 이거 이름이 가세입니다. 가세 이렇게 부릅니다. 교차 가세를 설치해서 뒤틀림을 방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뒤틀림을 방지해라. 그 다음에 이 비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게 건물의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럼 본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의 외벽하고 여기 있는 비계하고 고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정해야 되겠죠? 이걸 벽이음이라고 합니다. 벽이음. 그래서 안 그러면 비계가 흔들흔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벽이음이 비계의 붕괴 도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벽이음이 소홀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이음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자, 뒤에 나오겠죠? 자, 교차가서의 밑받침 철문, 깔판, 깔목, 밑둥잡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마 방지하고 교차가세로 뒤틀림 방지해라 이 말이고요. 4번에 외줄비계, 쌍줄비계, 돌줄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강목이 정하는 바에다 벽이음 버팀을 설치할 거 그랬어요. 자, 벽이음을 하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벽이음을 하라고 한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내용에서는 벽이음 별표 5 기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벽이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벽이음 기준부터 먼저 볼까요? 벽이음 기준은 단관비계일 때
단관비계, 우리가 말하는 단관비계가 강관비계입니다. 강관비계의 하나인데 강관이죠. 강관비계의 종류 해서 강관비계는 수직 수평 방향이 5m, 5m입니다. 그 다음에 틀비계, 높이가 5m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틀비계일 때는 6에서 8m가 조립 간격입니다. 지금 우리는 강관비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5m, 5m 해서 여기다 설치했으면 위아래로 다 5m의 간격을 가지고 5m 이내마다 벽이음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5m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강관, 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벽이음을 하라 그랬고요.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해라. 이제 인장재와 압축재는 인장을 받는 것은 늘어난 땡기는 힘을 받는 거고 압축재는 눌림을 받는 건데 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이 됐을 때는 이 두 개의 부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설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벽이음을 할 때 인장을 받는 부위도 있고 압축을 받는 부위도 있는데 이 간격을 1m 이하로 해야 한다.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어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감전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주변에 전선이 있으니까 건설 작업을 하다가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절로 이설을 하거나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전기에서 감신 배치까지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 부분을 건설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인장재와 압축재 사이에 숫자가 하나 있어요. 몇 메타 이내로 한다? 1m 이내로 한다라는 거. 자, 1m. 요 수치도 숫자이기 때문에 한번 봐 놓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강간비계의 조립 간격은 5m, 5m가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 이 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조립 간격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다른 의미로 벽이음이라고 하죠. 벽이음 간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계만 세워놓으면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면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구조물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고정을 해야 돼요. 그 고정을 벽이음이라고 부르고 그 간격을 5m, 5m, 6m, 8m 이렇게 정해놨어요. 단관비계일 때는 5m, 5m, 틀비계일 때는 6m, 8m.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통나무 비계 있었잖아요. 통나무 비계에 대한 기준도 있다는 거죠. 통나무 비계일 때는 5.5, 7.5m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벽이음을 하는 이유는 비계의 도계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물과 비계를 고정하는 거죠. 그 앵커를 사용해서 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비계가 무너져서 뭐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비계가 무너진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벽이음을 소홀히 한 거죠. 간격을 지키지 않았거나 또는 이 벽이음이 허술했거나 이러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거지. 벽이음이 잘 돼 있으면 비계가 구조물에서 떨어지지 못하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벽이음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통나무 비계까지 같이 기억을 해 줍시다. 수직 간격이 값이 좀 짧죠. 5, 여기는 똑같지만 6, 8, 5.5, 7.5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